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이야기 안 해줘? 해드릴게요. 지금 박형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재중 당시 자기 경선 후보였던 사람의 부인, 내연녀에게 가짜 증언을 하게 하고 5천만 원을 줬다. 이건 논란이잖아요. 근데 그냥 부산국제신문의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에 이미 그게 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상황인데 먼저 보니까 이런 거에 우리는 몰랐지? 그때 군대가 있었나요, 내가? 아무튼 검찰 기록을 입수하는 거 보니까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하더만, 근데 결정적인 게 박형준의 현재 부인, 거기에 그걸 주도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조연이야. 조연 허랑의 그 조연. 아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조현 화랑이 직접 그 범죄의 장소로 제공이 되고 그 캠프 사무실 바로 옆에서 이 작성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나와 있는 국제신문의 단독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어제부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유재중이 굉장히 지금 억울한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심정일 거란 말이에요. 유재중에게 마이크를 주는 언론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섭외를 하고는 있지만 아니, 태영청에서 섭외하니까 놀라서 안 받지. 그래서 이거는 유재중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2012년도 19대 총선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박형준이 출마하고 유재중이 출마를 해. 그 당시 현역이 유재중이었어. 경선을 붙으려고 하는데 경선 2주 전에 2012년 3월 4일입니다. 46살 여성 김모 씨가 유재중 후보의 성추문 확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해. 내용인즉 유재중 후보가 부산 수영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구청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불륜관계로 발전했으며 유재중 후보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까지의 가정이 파탄났다. 근데 이거를 조작한 사람이 바로 박형준 내라는 거잖아요. 그걸 주도한 사람은 조현, 박형준의 부인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박형준 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공직에 나와야 될 자의 과거 이력입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머리가 노래지더라고요. 머리가 노래지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이 광경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만약에 이게 2000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이 여자분 옹호했으면 2차 가해라고 했을걸요.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얘들이 이것만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노래지는 경험을 했어요. 머리가 노래지더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저질렀을 것이며 이게 자기네들끼리도 저지른 거죠. 같은 당끼리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당끼리 저지를 때 상대의 당 혹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성추행 추문 사건을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며 그리고 밝혀진 게 이거지 안 밝혀진 거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저처럼 머리 노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모습을 한 번쯤 제 생각에 더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선거에서 그거 터지고 나서 박형준이 안 돼요. 유재중이 당선된다고.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니까 유재중 입장에서 빡쳤을 거 아니야. 이게 있어. 폭로했던 바로 그 여자 김 씨. 다음에 폭로를 도와준 사람 유모 씨. 그리고 박형준 부인 조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형준 캠프 관계자들하고 통화 기록 기지국 뭐 위치 등을 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수사 기록에 남아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재중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현은 제 땡땡과 상의하여 유땡 그러니까 제 씨란 소리죠. 제 땡땡과 상의하여 이 사람이 박형준 캠프 관계자예요. 제 땡땡과 상의하여 유땡땡으로 하여금 김땡땡과 관련한 유재중의 성추문 사실을 새누리당 공심위에 제출하게 하고 이어서 김땡땡에게 접근하여 김땡땡이 직접 나서도록 설득하기로 계획함. 전체 통화 내역을 분석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요걸 주도했던 사람은 조현이었던 거죠. 야, 진짜 정말 무서워. 확실하구만. 조현이 병에 걸리면 조현병인가? 그런 유머 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 나 저 사람 진짜 볼 때마다 웃긴 게 이건 심각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유머를 하면 안 돼. 방송 아직도 멀었어 저 사람. 근데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이미 그 결론이 났던 사안이잖아요. 그 여성 여기 나왔던 그 김 씨는 무고죄로 고소당해서 징역형을 받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그다음에 이 여자 쪽에서도 그 유재중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렸었는데 무죄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검찰 수사 기록이란 판결문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왜 아무도 박형준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를 아무도 보도를 안 했었는지 이게 왜 안 알려졌는지 진짜 너무 이렇게 막 진짜 머리가 언론이 놀라지네요. 언론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 뭐 이거 같이 노래지는 경험하셨죠? 그러니까요. 근데 유재중하고 무관한 낙태 수술 기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다는 날짜하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날짜하고 전혀 맞지도 달라. 않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검찰에서 거르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그 박형준이 캠프에서도 고소고발 남발할 때 부산지검에 바로 하잖아요. 경찰이나 이쪽 통하지 않고. 저는 이게 많이 기울어졌다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현 측근의 조언에 따라서 그리고 캠프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그 정황도 이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지 마라. 그리고 5천만 원이 사실 5만 원짜리로 받으면, 신권으로 받으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바카스 한 박스 정도에도 안 찰 거예요. 생각보다 적었다. 그러니까 쇼핑백에 넣어서 노래방에 사람이 가득한 가운데 잠깐 나오라고 해서 쇼핑백에 얹혀주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체적인 정황과 5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분은 나와서 박형준이 자기한테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범이거든요. 본인은 박형준 때문에 이혼을 했고 유재중 때문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드러난 걸로는 그들과 전혀 관계없이 가정사 때문에 이혼을 한 걸로 드러났고. 예. 요거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폭로했던 여자분 있잖아요. 이분이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 6개월을 산 거예요. 정말 이 상황 자체가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박형준이 국정원 이용해 사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조작. 여기 일상화된 사람인 거지. 박형준은 몰랐겠죠. 왜? 오세훈 같은 기억 앞에 겸손히 나는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난 봐.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 아니 조현 씨가 우연히 이 여성분을 알게 돼가지고 우연히 이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연의 왕자답죠. 이게 사실 이렇게 저는 이걸 과연 언론은 몰랐는가? 언론은 과연 모르고 있었길래 여태 입을 다물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갇힌 당에서 경선을 하던 이현주조차 이런 내용을 흘릴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아 이현주가 1월에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검증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간 거죠. 얘네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인 거고 언론도 일상적으로 덮어주는 거고 검찰도 일상적으로 덮어주는 거고 그냥 계속 덮어주고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이게 하나가 나왔으면 이런 사건이 하나가 나왔으면 우리가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걸리기 힘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건도 골 때리는 게 그거야. LCT 사건도 그런 식으로 덮었잖아요. 이 사건에 분명히 박형준 캠프 관계자들이 다 그게 들어있어. 심지어 조현 뭐 통화 기지국 이치 기록 같은 게 다 나왔어. 근데 조현은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아요. 박형준하고 통화 기록 다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캠프 관계자들만 덮었단 말이에요. 이거랑 LCT랑 관련이 없겠습니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LCT 사건도 그 특혜 있는 게 뭐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상 박형준의 상황은 조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재산 목록 얽혀 있는 것도 다 조현이 아바타죠. 네. 상황이죠. 지금 보면 그렇죠. 안 껴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저는 이 공당도 그렇고 조현이 만들어낸 이 시나리오도 그렇고 박형준이 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지금 의혹을 그러니까 이 성추문 당했다는 여자가 구체적으로 당시에 유재중을 공격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구청장실에 안에 있는 밀실로 보여줄 게 있다며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 이후에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와서 둘이 주고받았다. 그리고 발장난을 하고 눈앞에서 문자를 보냈다. 회의 중에. 그리고 비 오는 날, 어떤 날 바람 쐬며 가자고 데리고 가서 반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저는 이 맥락이 박원순 시장님 공격하는 이 맥락과 너무 닮아 있어서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여기에 어떠한 뭐 문자 메시지에 대한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었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유재중을 좋아해서 우리가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대표적인 가짜 뉴스, 가짜 미투로 사람 하나 또 잡았던 거고 이게 2020년에 와서 또 이뤄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것만 했냐는 정변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명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특정 사건을 했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검찰이 사실 여기 개입한 사건인가 또.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 누가 봐도 상황이 박형준 캠프 관계자들이 3명이나 연루돼 있어. 조사해봤더니 그게 다 조현이랑 연결돼 있어. 그리고 박형준과 통화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 지금. 그러면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충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니 LCT 리스트에 법원장 있지, 검찰총장 있지, 아니 검찰총장이 아니라 부산지검장 있지. 당연히 덮어주죠. 우리가 누구 덕분에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박형준이 정무수석 맞죠?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 홍대 미대 입시비리 덮었을 때랑 지금 구조도 유사합니다. 다 덮어준 거예요, 박형준은. 이 사람은 몰랐다 진짜. 선거가 끝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밝혀진 것만으로도 검찰은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 세 번은 예. 패턴이라고 했어요. 우연히 3번쯤 만나면요, 이거는 패턴인 거예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패턴화된, 이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범죄를 하고 자기네 어떤 특혜를 받으면서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특혜인지도 몰라요. 근데 법률 격언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내가 나는 이게 개인 사찰인지 몰랐어 라고 하더라도 법은 추상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법을 몰랐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교수고 저기 무슨 수석? 머리가 수석이 아니고 아무튼 그 수석까지 하는 사람이 법을 몰랐다? 이거는 전혀 핑계 안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보니까 2012년에 이 여자가 그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2012년 4월 19일자 부산 CBS가 인터뷰한 건데 실제로 저분이세요, 저분. 유재진 의원 성추문 의혹 당시 당사자인 김모 씨가 이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인터뷰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인터뷰하면서 그랬겠죠. 당신의 눈물이 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분이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박형준 씨가 자기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더 억울하다. 그때 와이프도 함께 만났다. 박형준 후보와 와이프도 함께 만났다. 각각 다른 날에 사무실에서 3번 정도 만났다. 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2명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네. 손잡고 나눈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쳐 죽일 놈들은 검찰들이네. 그래놓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얘기해? 에라이. 박형준은 죽었나 보죠. 진짜 당시에 박형준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까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죄가 안 돼 버리니까 또 선거에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뭐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검찰 개혁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당에서 법을 좋게 바꿔도 검찰이 우리 못 봤어 해버리면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국 조사나 통화 내역 같은 거 다 조사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통화 내역에 뭐 조현이랑 그 여자랑 통화했다든지 나오면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현도 박형준도 수사를 전혀 받지 않고 박형준 캠프 사람들 3명만 처벌을 받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더 윗선을 파야지. 그렇지. 미친놈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원팀이에요, 걔네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민간인 사찰 문제가 나오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나와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부산 사람 중에 정말 상당수의 사람들이 LCT가 유시민, 조국, 문재인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그 사찰하던 사람들이 과연 사찰만 했을까?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 생각이 저는 상당히 좀 심하게 들더라고요. 사찰하는 김에 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LCT도 유시민이 연관됐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 몇 마디만 던져보면 끝이거든요, 사실. 맞아. 자, 상황은 이렇고 지금 이게 더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 부산일보가 최근에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물론 연령대의 별이긴 하지만 30대에서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부산이란 특성상 김영춘 후보가 지고 있었는데 특히 30대에서 김영춘 후보가 50, 박형준이 29%로 역전되는, 물론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게 미묘한 여론의 흐름이 밖으로 드러나 버린 여론조사 결과 같아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그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한다던 그런 여론조사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의 실패로 좀 드러날 거다 보는 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LCT 사태에 문재인 정부에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어마어마한 진짜 도둑놈들한테 표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몰라 난 문재인 정부 싫어. 오세훈 박형준 아무리 비리 저질러도 찍어줄 거야. 그런 국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LCT가 부산 사람들이 뭐 선거에 관심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투표장에 나오실 분들은 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17층 18층 우연히 중개소에서 만난 사람이 그걸 팔려 하길래 그걸 얼른 샀다. 그것도 뭐 그 프리미엄 500, 700 주고 샀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리고 일단 부산 30대 표심이 10년 전에 20대들이거든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은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손에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부산 30대가 바보가 아닙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현의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그 포털에 가면은 지도 서비스 해주잖아요. 거기에서 조현 화랑을 한번 쳐서 그 로드뷰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화랑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 그리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옆 건물,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카페 반이라는 그 조현의 아들, 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페까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형준이 그동안 부정축제 해오고 그 재산 목록에서 빼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 현희 누나 이름으로 만들어놓은 그 모든 재산들, 이런 것들 보면은 30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박형준을 찍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걸로 저는 확신해요. 날 둘 다 이길 줄 알았는데? 네. 둘 다 이길 줄 알았는데? 닥치시오. 저 한마디만 더 하면 부산 MBC 그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라는 그 사람 중에 김영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46.3%, 그리고 그 박형준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27.2%였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더 자세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 얘기 여기까지.